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침이 길어지면 우리는 대개 감기부터 의심합니다. 약을 바꾸고 차를 마시고 며칠 더 버텨봅니다. 그런데 기침이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 감기인지 기관지염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오늘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아프기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아주 약할 때 혹은 애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암을 겁주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기침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확인해야 하는지, 가래와 피가 섞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숨이 찰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흡연 경험이 있다면 저설량 흉부 CT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암이 왜 무서운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폐는 다른 장기처럼 통증으로 빨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 안쪽에는 통증을 크게 느끼는 신경이 많지 않아서 종양이 자라고 있어도 한동안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조용히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방식이 기침, 가래, 숨참, 체중 감소 같은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 자체보다 패턴을 보겠습니다. 기간, 변화, 동반 신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기침의 기간입니다. 감기 기침은 시간이 지나면 대개 약해집니다. 하지만 기침이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강도로 계속 이어지거나 중간에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길게 이어진다면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계속되면서 밤잠을 방해하거나 아침보다 밤에 심해지거나 예전에는 없던 기침이 새로 생겨 오래 간다면 그냥 감기겠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침이 세냐 약하냐가 아니라 기침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기침의 성격 변화입니다. 원래 가래가 거의 없던 분이 가래가 늘었거나 반대로 원래 가래가 많던 분이 갑자기 마른 기침으로 바뀌거나 기침 소리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래가 늘면서 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함께 온다면 기관지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역시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폐암을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가 쌓이는 것입니다. 셋째, 객혈입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양이 아주 적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코피가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잇몸 출혈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섞인 가래가 반복되거나 기침할 때마다 비슷하게 보인다면 일단 확인이 맞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숨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누구나 예전보다 숨이 차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계단이 갑자기 벅차게 느껴지거나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더 차고 회복이 느리다면 단순 체력 저하라고만 단정하기 전에 호흡기 점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참이 점점 심해지는 흐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피로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고 밥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져서 예전보다 활동이 줄어든다면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라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전신 신호는 폐뿐 아니라 몸 전체의 점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증상 기준이라면 이제 위험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폐암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요인 중 하나는 흡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흡연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오래 피웠던 경험도 몸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끊은 지 오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끊은 것은 매우 큰 이득이 맞습니다. 다만 위험이 즉시 제로가 되는 건 아니라서 흡연력이 있었던 분들은 증상을 더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끊는 것이 내일 끊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미 끊으셨다면 그 선택이 지금도 여러분 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설량 흉부 CT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검사는 일반 흉부 엑스레이보다 작은 결절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예전에 알았던 감염의 흔적일 수도 있고 염증의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CT는 발견이 끝이 아니라 판단의 시작입니다. 크기와 모양, 위치에 따라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찍어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검사를 받을지 말지는 공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위험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흡연력이 있는지, 가족력이나 과거 폐질환이 있는지, 지금 증상이 어떤 패턴인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의료진과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고 필요한 확인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폐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폐암이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초기, 즉 폐암에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수술이 어렵거나 상황이 다르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방법이 논의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치료가 무섭다가 아니라 발견 시기가 치료 선택지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늦게 발견되면 선택지가 줄고 일찍 발견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기준대로 확인하자. 그럼 생활 속 관리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연과 간접 흡연 회피입니다. 본인이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 연기 노출이 잦다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환기와 공기 관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은 폐 기능과 전반 컨디션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증상 기록입니다. 기침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가래가 있는지, 숨참이 언제부터였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면 병원에서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검진 일정입니다. 50대 이후라면 검진을 받는다 해서 끝내지 말고 결과를 보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이라면 안심하고 애매하다면 추적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건강관리의 리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래 가는지, 기침의 성격이 바뀌는지, 피가 섞이는지, 숨이 차는 흐름이 커지는지,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피로가 동반되는지 이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위험도를 결정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는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믿는 검사가 아니라 내 위험도에 맞게 상의해서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건강은 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호흡기 변화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그 질문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